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이제 올해 거래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그래도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1,300원 밑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질주와 함께 2,600선을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하락 종목수 위에 체감적으로는 쉼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움직임인데요. 오늘 장 종목으로 연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이죠.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 장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손오공입니다.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 전지 소재와 제조와 수출입, 판매, 유통업을 추가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저출산 문제로 완구 유통 사업을 두고 손오공이 사업 다각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2차 전지 사업 진출이 재부각되며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손오공의 쿠키즈 메이커리라는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완구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판매 증가 추이도 이어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작용했는데요. 10위는 손오공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9위 열어보겠습니다. 9위는 ABL 바이오입니다.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8년 연속으로 참가해 다양한 사업 개발 기회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9위는 ABL 바이오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8위 열어보겠습니다. 신흥 SEC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미국 공장이 완공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 급증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통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 4,043억 원, 영업이익은 305억 원을 기록해 코스닥 시장 상장 7년여 만에 최대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800억 원에 투입된 울산 공장 역시도 내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미국 공장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8위는 신흥 SEC입니다. 네, 10위는 완구 전문기업 손오공입니다. 이 자체의 쿠키즈 메이커리 오븐 시리즈가 연일 품절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 새로운 사업으로 내세운 2차 전지 사업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 이 2배 가까이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오늘도 상한가 가까이 오랐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저라면은 과감하게 오늘 매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오공이라는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문구, 완구류 이런 걸 많이 팔았던 기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나온 소식인데, 사실 이 대표가 바뀌게 되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은 지난 8월 달에 이제 H2 파트너스 거기에 있는 대표분의 동생이 지금 여기 이제 지금 대표로 지금 선임이 되게 되면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이제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완구 쪽 사업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손오공의 입장에서는 그 돈 안 되는 거 왜 하냐 이런 지적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침 또 공교롭게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저출산 3대 개혁을 선언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산 인센티브를 강조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이걸 하겠다 했는데, 20년 동안 안 된 게 사실 그 실적이 손오공은 다분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키즈 컨텐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키즈 컨텐츠지, 사실 어린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이 그만큼 잘 팔리냐 팔리지 않았냐를 보면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핑크폰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돈은 삼성출판사가 벌고 만든 제조업체는 그냥 적당히 마진 먹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기업 값이 좀 많이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손오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표가 바뀌게 되면서 신사업 동력으로 이제 2차 전지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 여기에 지금 이제 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막 지분 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좀 갖고 있기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심지어 지금 이번에 대표가 바뀌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표가 바뀌게 되기 전에 이제 그 지분을 투자를 했던 회사조차도 올해 6월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이걸 사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 바꾸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현 실적만 가지고는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 2차 전지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SDI도 뭐 삼성 SDI도 많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손오공이 진출을 한다는 기대감만 가지고 이 종목을 좀 계속 잡고 있기에는 이슈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 오히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동태를 살펴봐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뭐 목표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고 뭐 손절가는 제가 3,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오공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 실현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9위 ABL 바이오. 네, 오늘은 바이오의 날인 것 같습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바이오주 전반의 투심이 완화되면서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특히나 이 참가 기업 중심으로 해서 또 탄력이 긍정적인데요. 여기는 뭐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최근에 좀 반등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지난주부터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가지자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못 오른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ABL 바이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의 국영수 세 종목 하면은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렇게 세 개를 항상 좀 자주 이제 거론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 오늘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 ABL 바이오 역시도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 항체 기반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랩바디 T, 그랩바디 B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총 7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글로벌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주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뇌혈관 장벽 BBB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신약 가치, 특히나 뭐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 치료제의 신약 가치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 BBB를 투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약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이죠. 재작년 2022년도에 사노피아 쪽으로 파키슨 신약 ABL301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무려 한 10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빅딜을 이제 체결을 한 바 있었고요. 그 당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다시금 이 파이프라인을 비롯해서 그 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가치가 다시금 재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순수 바이오텍들 중에서 현금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2천억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금리가 높은 이 기간을 거쳐 오면서 여러 가지 바이오텍 기업들이 좀 자금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가게 되면은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서 감사 의견 한정을 받는 기업들이 아마 하나 둘씩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수 바이오텍 기업 중에서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투자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누워 있는 상황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어떤 단기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꾸준하게 올 한 해 내내 내년 한 해 내내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신흥 SEC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평가받는 신흥 SEC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뭐 일단 저평가된 거는 사실상 그만큼 실적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외형 성장면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잘 못 갔다는 느낌은 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와야 될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딱히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뭐 미국의 공장이 확장된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장 초반부터 해서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좀 나왔다는 거는 좀 의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반면에 그래도 이제 신흥 SEC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일단 미국의 이제 고객사인 이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확장을 계속 이제 공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뭐 GM 향의 이제 매출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 SEC가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이제 만든 제품의 90%는 캡 어셈블리고, 이 어셈블리 70%가 또 삼성 SDI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SDI가 잘 되면은 차라리 뭐 신흥 SEC는 조금 편승하는 효과는 있겠다. 뭐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는 걸 보면은, 뭐 제가 정보를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소 오늘 시장에서 좀 붙잡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얘기를 좀 드릴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에 지금 짓고 있는 착공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뭐 빠르면은 뭐 4월, 5월 중에도 가동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가동은 이제 25년 1월부터 이제 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실적들은 조금 뒤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울산에 착공하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내년 4월에 지금 이제 가동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있는 위치의 주가 정도는 뭐 내년 하반기까지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공급이 이제 확정을 한 것도 이제 지난 앞서서 10월, 11월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가가 그만큼 이제 좀 반영이 덜 된 모습이, 마치 오늘 주가를 좀 빼고 나서 얘기를 드리면은 삼성 SDI랑 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장중에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연말까지 내가 좀 붙잡고 가겠다 하더라도 우선 이제 1차 목표가로는 이제 5만 원 선을 다시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냐, 그 여력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유동성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흥 SEC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 종목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여팡 회복으로 내년부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개화에 따른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사는 통신장비와 사물인터넷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일종 멀티칩 패키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확보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국내 메모리 팹립스 업체로 기대를 모아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7위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이어서 6위 열어보겠습니다. 6위는 키다리 스튜디오가 차지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로 플랫폼 거래액이 3분기 대비 크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굿즈나 중국향 비즈니스 확장 시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전망도 있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6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7위 제주반도체입니다. 올해 워낙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투자 경고 종목이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제주반도체도 정말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주목되는 연초의 이벤트 양대 산맥이죠. CS2024에서도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 짙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 안에서도 제일 강하고 추세가 꺾이지 않고 유독 꼿꼿한 자태가 눈에 띕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는 하지만 이 제주반도체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부담스럽죠. 주가가 바닥에서 3,000원대에서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 20%가 넘는 좀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작이 됐고, 뭐 단순하게 놓고 본다라면 약 5배 정도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실적 기반에서 올랐다라기보다는요. 이 주가가 처음 시작했던 뉴스가 삼성이 차기 핸드폰에 이 실시간 통역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그 뉴스를 가지고서 온디바이스 AI의 테마의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애플도 차기 스마트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어떤 그런 기능들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그 뉴스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수급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주가는 아직까지 밀리지 않고 CES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조금 더 시세가 연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을 따지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오를 것도 아니고 실적만 놓고 본다면 실제 수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도 되는 건 사실 맞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디자인 하우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내용을 한 개 더 까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실제 수혜가 될지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좀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매수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시장에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묻지만 매수를 해야지만 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이다 보이니까 최근에 보시면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시세가 연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그나마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제 삼성폰에는 제주 반도체 제품이 탑재가 될 가능성은 일단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 삼성 자체적으로도 소위 LPDDR5 반도체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실제 삼성폰과는 좀 별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의 손절선을 잡으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 더 튀게 되면은 적극적 차익 실현 관점 그리고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소위 이제 급등주의 어떤 기준이 되는 5일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 나오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테마성으로 단기 관점 접근 필요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키다리 스튜디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바닥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오늘 어제 뭐 이렇게 좀 며칠 동안 좀 상승 급등이 나왔던 거는 뭐 사실상 틱톡샵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키다리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좀 오늘 장 중에는 그래도 다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뭐 웹툰이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뭐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한 실적들이 지난 이제 2022년부터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틱톡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었죠. 약 240억 정도를 먼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받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또 이제 여기에도 240억 받아서 총 480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SNS 시장에서는 사실상 틱톡이 워낙 강자다 보니까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또 제재를 또 강력하게 가하고 있는 뭐 어플 중 하나가 이제 틱톡입니다. 그만큼 뭐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뭐 연계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확장 면에서 볼 때는 특히 뭐 중국 시장과 연결을 한다고 볼 때는 뭐 키다리 스튜디오가 좀 받아갈 수 있는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단기간에 회복이 될지 여부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제 투자들은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어왔었고 공급 계약을 한 지도 지금 벌써 이제 2년째가 지금 된 상황인데 매출 부분들은 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좀 무리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이 좀 환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주가적인 메리트는 좀 적지 않았나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저라면은 정말 이제 뭐 키다리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많은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내가 틱톡샵 관련된 걸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뭐 레뷰 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매물출이라든가 이런 주가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들이 지금 한국 안에서 뭐 틱톡샵이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성장까지도 지금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테마성 그리고 이제 웹툰 쪽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게 매도를 하실 필요도 그리고 무리하게 탑승을 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틱톡샵과 연계를 해서 그 동안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했던 이력들을 좀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아서 이제 뭐 오프로드 샵에서 이제 실제로 제품들을 좀 출시할 수 있다라면은 뭐 우리가 최근에 뭐 게임주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 종목들이 이제 관련 회사들이 참여했던 뭐 AGF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할 수 있듯이 실제 매출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목표가는 제가 7,000원 제시를 드리고자 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4,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틱톡샵 모멘텀을 본다면 키다리 스튜디오보다는 레뷰 코퍼레이션을 보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종목 내에서는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종목들은 신규 매수 모두 자제하자 보수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현재 코스피 2,600선 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번 주 거래일도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연말 결산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로 이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해야 하는데요.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높은 고배당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흘 만에 탄력 보이면서 현재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수소 생산 보조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금리 인상이 멈추면서 친환경 에너지 내에서 수소 산업도 육성될 것이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분위기 오늘 긍정적인 가운데 상한 프로테크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현재 5%의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연말 공모주들이 빛을 냈던 가운데 내년엔 또 어떤 회사들이 시장에 유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키즈 콘텐츠 아기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출판사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량 급증한 가운데 현재 10% 두 자릿수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고개를 들었던 엔터주, 오늘은 다시 주춤합니다. 그중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제니가 개인 기획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심도 위축되고 있는데요. 기관 매도와 함께 5만 원 선 깨고 내려온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로 지수는 잡아놓고 오늘 중소형주 전반적으로는 부진한장 여전히 방향성 없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또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5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아프리카TV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사 플랫폼으로 넘어온 트위치 스트리머들에 대한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는 등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TV가 이번에는 트위치 1위 스트리머가 넘어올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6일 망사용료를 부담률 이후로 내년 2월 27일부터 국내 서비스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프리카TV가 5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한미약품입니다. 로스젯의 매출 성장과 기존 주력 품목의 매출이 견조해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 비만 의약품의 매출이 가시화된다면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이 순항을 보이는 가운데 4분기에는 마일스톤 수령까지 기대돼 주가 상승에 힘을 싣고 있는 한미약품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지난 21일에도 순위에 올랐던 기업인데요. 대동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포스코와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로봇 사업 진출 1년 만에 결실을 맺은 모습에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취미로 농장을 가꾸는 하비 파머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중소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면서 최근 6억 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대동이 차지했습니다. 네, 5위는 아프리카TV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가운데 또 네이버가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았죠. 이 아프리카TV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트위치가 철수를 하고 나서 뭐 네이버가 수혜를 받느냐 아니면 아프리카TV가 수혜를 받느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현재 아프리카TV의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라면은 퍼밴드는 현재 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 밴드는 한때 이게 10배까지 PBR 밴드가 한번 찍었었던 종목인데 지금 한 1.8배, 1.9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하단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네이버로 가든 안 가든 간에 지금은 전혀 뭐 물려도 되는 자리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위치에서 빠져나온 스트리머가 10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0명 모두가 다 네이버로 갈까요? 아니겠죠. 그중에 일부는 또 네이버로 갈 수도 있고 일부는 또 아프리카로 넘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뭐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간에 넘어오는 족적 것들은 모두가 다 아프리카의 수혜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유명 스트리머가 아프리카로 이적을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방금 또 나온 뉴스인데 네이버의 취직이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탑 플랫폼의 동시 송출을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익 창출을 허가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어떤 테마들이 좀 급등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 드는 생각이 네이버 취직이 베타 테스트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허용을 다 해주면서까지 스트리머들을 좀 유인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트위치라는 것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제 B급 감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트리머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역시나 네이버보다는 아프리카 TV가 그것을 스트리머를 위해서 잘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하단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주가의 탄력성 역시도 아프리카 TV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 누릴 때마다 가져가 보신다라면은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물론 역배열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뭐 뚫고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누릴 때마다 모아가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좋은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여전히 눌림을 이용한 매수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우학부님의 효과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TV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4위 한미약품입니다. 여기도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비만 당뇨 치료 시작에 대한 내년에도 고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까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매번 34만 원 선에 좀 걸렸었거든요. 지금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조금 더 뚫고 갈 수 있을까요? 김덕후 대표님. 뭐 단기간에서는 조금 매물도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관련된 그러니까 내시라고 하죠. 여기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제품이 2개군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적 종목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우리가 과거에 비만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식이요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뭐 유전적으로 이제 실제 이제 대사량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한계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뇌 안에서 이제 뭐 식욕을 컨트롤하는 뭐 세포를 자극한다 뭐 이런 치료법까지도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미약품의 결국 알짜는 비만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이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완벽하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는 지금 이제 뭐 에페글레나이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GLP-1 계열의 이제 똑같은 치료제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상은 이제 국내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3상을 지금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시장이 풀린다고 하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 지금 이제 시판이 되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뭐 위고비라든가 아니면 뭐 젯바운드라든가 이런 제품에 비해서는 좀 가격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결국 시차라는 건데 3년 뒤에 이제 상용화 된다는 시점을 좀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만원 치면 뭐 2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2년 뒤에 이제 뭐 상용된다는 가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해서 충분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가 계속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미약품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JP모건 헬스케어 뭐 전날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져가 보고자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은 뭐 바이오주들이 지금 이제 뜨는 원인이 그동안에 사실은 좋은 제목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뭐 신약 발표 나면은 다음날 바로 매물 출회하고 뭐 이런 현상들은 증시의 지금 유동성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내년에 이제 증시의 유동목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MMF가 6조 달러 정도가 이렇게 MMF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종목을
붙들어 가보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조금 내가 연중에, 그러니까 내년에 상반기 내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36만 원 선을 돌파했을 때는 이때는 비중 관리를 하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좀 단기적인 이제 거래가 좀 몰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 여파는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조금 바이오 종목이 이제 이슈 뒤에는 다시 좀 이렇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뭐 연례 행사처럼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잘 하신다면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입니다. 지난주 포스코 로봇 공급 계약 소식에 이 상한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강한 상승 보이다가 하락 전환을 했죠. 오늘도 윗꼬리를 길게 난 상황인데 대동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승훈 이사님? 네, 회사의 실적과 펀더멘탈만 놓고 본다라면은 충분히 시가총액 1조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약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단일 공급 계약 3건이 나왔는데 합하게 되면 약 4,920억 규모입니다. 특히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것이 12월 달에 체결한 티르키 아라이그룹과의 3,500억짜리 트랙터 공급 계약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티르키아 같은 경우는 중동과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대동 같은 경우 전체 매출 중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거의 한 83%가 북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북미에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동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다변화하는 것이 어떤 전사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리키 공급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펀더멘탈과 실적만 놓고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과 펀더멘탈 그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느냐, 바로 로봇 사업이죠. 로봇과 바로 자율주행 트랙터인데요. 이미 로봇과 관련된 뉴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과의 어떤 MOU와 공급 계약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년 CES에서는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농기계 분명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뭐 테마의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서 대동과 대동기업 같은 종목들의 시세를 한 번 더 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동은 이미 소형 전기 트럭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를 개발이 아니라 이미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을 대구에다가 이미 다 갖춰 놓은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두 통합해서 봤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 5천억 규모는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땅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1,0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내년에는 대동은 시가총액 1조는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뭐 비싼 종목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요. 퍼 4배에서 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회사 측에서 이런 것들을 포커싱을 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큰 것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전고점을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좀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전고점을 돌파할지 여부가 사실 관건인데 돌파한 이후에는 한 단계 레벨업 또한 기대될 수 있는 만큼 대동에 대한 가치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보고 갈까요? 자, 오늘 삼성전자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2년 내 최고치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문님께서 삼성전자 8층 구조대 가는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8만 원 선을 향해 가고 있고 또 박충성 님도 삼성전자 추세 전환 시그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경묵 님께서도 삼성전자 지칠 줄 모르고 달리네라고 하시면서 모두 다 이제 삼성전자의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주목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 이 시각에도 1% 가까운 오름세로 지금 7만 6천 원 선에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7만 4천 원 상당히 좀 갇혀 있었던 그 흐름을 뚫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삼성전자가 시장 중심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또 소외주들에 대한 반등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안영숙님께서 효성 첨단 소재 미쳤다라고 하시면서 그 상승을 또 주목을 하셨는데요. 뭐 앞서서 특징주의 움직임도 살펴봤지만 오늘 효성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뭐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S퓨얼셀과 같은 일부 수소
수소 관련주들이 좀 꿈틀대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수소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표가 있기도 했고 또 현대차에서 CES에서 수소 혁신 비전 관련해서 발표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면서 그동안 참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수소 관련한 종목들도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상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이 수소 연료 탱크의 소재인 이 탄소 섬유를 또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만큼 오늘 7%까지 그 탄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김성 이사님께 수소 관련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효상첨단 소재 오늘의 좀 급등을 의미 있게 봐도 될지 내년에는 좀 수소 관련주들이 소외해서 좀 탈피할 수 있을까요? 네,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재생 섹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풍력, 태양광, 수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닥에서 찔끔하고 이제 반등은 나오는 상황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년 CES에서 현대차가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죠. 첫 번째가 수소, 두 번째가 바로 SD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를 가지고서 현대차 테마를 가지고서 최근에 약간 좀 주가들이 들썩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을 다 떠나서 신재생 섹터 역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신재생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덜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제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들 섹터들 중에서 그나마 숫자가 제대로 찍히는 섹터는 저는 이제 풍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두시면 되고 수소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제대로 찍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중간 수소 관련된 어떤 현대차가 됐든 네옴시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그때는 여러분들 약간 좀 덜어내시고 다시금 눌림이 나올 때마다 다시금 매수하시는 그런 어느 정도 약간 좀 이제 기술적 매매를 병행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숫자가 아직까지 제대로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신재생 sek터 3인만 모두 바닥은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순서만 놓고 본다면 우선 순위에서 수소는 태양광과 풍력에는 어느 정도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만 우리가 감안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주 내에서는 수소에 대한 매력도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이슈에 따른 반등은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위메이드입니다. 지난주 중국발 이슈 속 게임 주주들이 급락을 보였었는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 M의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넷마블이나 넥슨 등 외자 판호 발급에 성공한 곳들은 연속적인 판호 발급에 성공한 바 있어 향후 미르포의 외자 판호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내 높은 흥행 잠재력을 지녔다는 분석과 함께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9%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2위는 위메이드입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고형암 대상 ADC 치료제 후보 물질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계약 규모는 우리 돈으로 최대 약 2조 2,4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1, 2상 임상 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단독 개발 권리 행사 이후에는 얀센이 전적으로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책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향후 순매출이 발생할 경우 로열티가 별도로부터 레고캠바이오의 실적이 더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위는 레고캠바이오입니다. 네, 2위 위메이드입니다. 지금 미르엠의 중국 외자 판호 발급 소식을 전하기는 했지만 지금 중국 쪽에서의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 흐름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성장 스토리가 유효할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해소가 필요할까요? 불확실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미르 시리즈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 좀 더 많이 유명하게 좀 알으셨을 것 같은데 미르4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게임을 하면서 이제 광물을 캐서 이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드레이코 코인에다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은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사실 이제 판호를 주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자 판호,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고작 40개 정도밖에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내자 판호 같은 경우에도 105개 정도를 줬습니다. 근데 올해 중국에 지금 판호를 받은 게 총 몇 개인가 보니까
다 1,000종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는 977종이 이제 중국 거고 나머지 한 98종 정도만이 뭐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판원을 받았다는 걸 좀 보신다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정확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국산 영화들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스크린 쿼터제처럼 그러니까 자국 게임 산업을 다시 부양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해서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청소년 같은 경우에 17세 미만 같은 경우에 하루 2시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을 만들 방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가 부진들이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세금들도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육성을 해야 되다 보니 기껏해서 이제 만들어 했던 회사를 이제 정책 기조로 다시 눌러놨더니 이제는 다시 기업이 못 사니까 다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세수를 붓기 위해 하려 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중국 정부도 사실상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니 외부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어느 정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보인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가신문 출판관 정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규제 중에서 이제 18조에 있는 내용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뭐 블루 아카이브나 뭐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나 뭐 굉장히 또 많은 게임들이 지금 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하루 들어가면은 1일 로그인 보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매일 게임을 접속하니까 그만큼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고 뭐 결제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는 건데 이런 걸 아예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초안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이 돼서 내년 25년부터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 사실상 판호를 받은 게임들조차도 이런 서비스를 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매출 타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아이템에 대한 어떤 가상화폐 거래라든가 이런 걸 막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미르포 사태를 좀 저격한 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최근에 위메이드가 주가가 올라온 거는 뭐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도 많이 거론되면서 좀 올라온 건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까지 목표는 그래도 실적이 만약에 견고하게 버텨진다면 65,000원 반면 손절가는 57,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죠. 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좀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빠진 모습인데 추가 상승 좀 얼마만큼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오늘 레고캠바이오의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기술 수출 계약은 정말 좀 저도 보면서 놀랐는데요. 일단은 이제 업프런트라고 하죠. 계약금 규모가 1억 달러로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옵션 행사금이 2억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얀센이 레고캠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얀센이 단독 개발로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게 돼서 이제 2,600을 추가적으로 레고캠 바이오로 주게 되게끔 이렇게 계약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 정도의 가치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마침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몰아가는 와중에 나왔었던 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 계약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안 그래도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조도 채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이제 연말 앞둬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나와서 갭이 떴을 때는 일단은 팔면서 수익률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바이오 섹터의 특징상 이제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강성 주주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50억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 경우에는 오늘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일단 조금 덜어낸 뒤에 내일 다시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있다 보니까 오전장 내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어떤 부스러운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계약의 내용만 놓고 본다라면은 정말 상한가를 가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어떤 계약이고 이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었고 이 안에 어떤 몇 개의 파이프라인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마 내일 리포트들이 아마 이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것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내일 한 번 더 시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미 한 번 더 출발했고 그 뒤에 레고캠바이오가 충분히 증명을 해낸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런 반등의 흐름은 그동안 이 2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어갔었고요. 근데 쉬어간 이후에 제가 금리 정점 기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 아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M&A가 분물듯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시그널이 벌써부터 레고캠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레고캠 바이오 주가의 정점이 아니라
지금 어떤 물량을 소화해내고 난다라면은 다시금 주가는 저는 정고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라간다라면 또 다시 짝지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B바이오가 아마 그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Y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 레고캠바이오와 Y바이오로직스가 두 개가 이 ADC 면역 항암제 정점 후보 물질 같이 찾는 어떤 그런 협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아프리카 TV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